농업인 실용교육 번역별 종목반 중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참동진 재배를 추천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천농민상담소장님께서 1시간 동안 참동진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님 인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인배입니다. 저는 제 인사 말보다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대한민국에서요, 공군축미가 참동진 있는 데가 남원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많은 공군축미국 중에 남원은 참동진이에요. 근데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오늘 또 강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 주천면 농업인 상담소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도직 경력? 네, 3년 차입니다. 지도직 경력 3년 차입니다. 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요, 지도직 경력 3년 차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 오늘 한번 멋있게 강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품질 참동진벼 생산기술에 대해 강의할 농촌지도사 박현진입니다. 저는 지금 주천면 농민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로 들어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참동진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퇴직하신 선배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농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참동진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동진에서 참동진으로 공공비축미가 바뀌었다고 해서 참동진이라는 품종도 많이 생소하셨을 텐데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참동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처럼 풍족한 농사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은 20년 넘게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북의 브랜드 쌀이죠. 하지만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신동진 벼농사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벼 43%의 병해충, 벼농사 폭망, 조열병으로 반토막 난 전북 벼농사, 이렇게 재난지역 선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병해충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 병해충 피해가 심각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늦은 장맛비입니다. 장마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에 내리죠.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8, 9월에 비가 그것도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셔야 할 시기에 비가 와서 약을 못 하시기도 하셨고, 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빗물에 씻겨나가서 효과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동진 병해충 저항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동진을 오랜 기간 많은 면적에 재배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병해충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신동진의 단점을 꿰뚫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후에 있습니다. 아무리 재배 방법을 잘 지켜서 하셨다 하더라도 태풍 한번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다습하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런 병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동진의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이라는 품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동진이 아직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급종이 안 나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급종으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원이 공공비축미를 참동진으로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종자를 생산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비축미 품종은 해마다 다음 해의 품종을 선정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조담이고요. 중평하부는 신동진에서 올해 참동진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국가 식량산업 정책 방향입니다. 국가는 이제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누리 많이 기억하시나요? 네, 새누리는 비료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잘 쓰러지지 않고 좀 묻어난 품종이었는데요. 그 새누리 품종이 시바르당 571kg라는 수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화 품종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를 품종을 기준으로 잡혔는데요. 저희는 다수화 품종 시바르
570kg 이상인 품종은 공공비축미에서 비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동지 같은 경우는 시바르당 596kg로 570kg를 훨씬 넘는 숫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재배 품종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보급종 종자 생산에서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병해충 저항성이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은 유독 신동진 썰림 현상, 그러니까 저희 전국적으로 보면 15% 정도가 신동진을 많이 심었었고요. 전북 지역은 64%까지 심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이변이 왔을 때 전북 지역은 이삭 도열병, 가시 무늬병, 희킨 마른병, 세균 배알 마른병 등과 같은 게 재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왔죠. 그렇다고 해서 신동진이 절대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진은 정말 수량도 많고 밥맛도 좋고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다른 품종과 비교했을 때 큰 쌀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국가 식량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비축미에서는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참동진 종자 어떻게 생산했냐? 저희 참동진 종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천면에서 신기마을 일원에서 13헥타 정도로 주천면 참동진 최종포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최종포 단지를 통해서 나온 생산량은 98.7톤으로 약 99톤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참동진 재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5월 8일 종자 소독부터 해서 파종, 자리 설치, 이양, 본닥 관리를 통해 10월 11일부터 17일 일주일간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일주일이나 수확을 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콤바인 한 대를 이용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콤바인을 사용하다 보면 종자가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깨끗이 세척 후에 그 한 대로 전부 다 수확을 했고요. 수확량은 시바르당 평균적으로 약 570k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 소독은 온탕 소독과 약재 침실 소독을 병행해서 종자 정형 병해충 예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였고요. 파종은 상자당 한 200g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한 후에 발화기 내에서 3일 동안 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짜리 설치 후에 관리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물 관리입니다. 바닥에 부직포를 먼저 깔고 치상을 했는데 수분이 일찍 마르는 현상을 방지를 했고요. 오전에 관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중요시하는 게 이 건조하거나 과습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조했을 경우는 생육장애로 뭐가 고르지 못하고요. 과습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여러분 물을 찾기 위해서 자라는데 물이 많으면 뿌리 발달이 불량하게 됩니다. 즉 과습하게 되면은 뿌리 매트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첫 번째 온도 관리는 백색 부직포를 먼저 덮어서 차광을 시켜서 고온 피해나 백화 현상을 예방을 하였고 저희 절대 고온 육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락이, 녹화기, 경화기 이렇게 점점 온도를 낮춰가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병 관리는 입고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살균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입니다. 이양에는 저희는 이양 당일에 육묘상 처리제를 살포하였습니다. 육묘상 처리제를 살포하시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종 당일에 파종날, 파종기를 이용해서 육묘상 처리제를 같이 뿌리는 방법과 아니면 이양 전날이나 이양 당일에 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파종 시에 뿌렸을 때는 파종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균일하게 약재가 들어가고 모짜리 상에서의 병해충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저희는 약효 지속 시간을 좀 고려해서 이양 당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 동시 제초제와 완효성 비료를 찝조시기를 이양과 같게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급종,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 보급종이 아니라서 혹시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자 생산 관련 규정과 종자 관리 운영을 준용해서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신 회장님도 같이 계시는데요. 제가 막 피 뽑아달라, 약해달라 귀찮으셨을 텐데 저희 병해충 적기 방제나 적정 질소질 비료 사용 그리고 잡초 제거 등에 힘써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로 생산하기 위해서 포장 검사를 진행해서 100% 합격하였고요. 발화율 검사도 합격한 종자에 한해서 저희 농가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참동진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진, 참동진,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것과 같이 유전적 조성이 96.3%까지 갔습니다. 먼저 출수기가 8월 13일으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신동진이 전북의 브랜드 쌀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쌀알이 큰 점과 우수한 단맛을 참동진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다는 점 역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96.3%나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를까 싶으실 텐데요. 이 사진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흰입 마른병과 이삭도열병인데요. 참동진 같은 경우는 흰입 마른병의 저항성균을 집어넣어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흰입 마른병과 이삭도열병의 신동진 대비 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참동진은 중만생종이고 쌀알이 크고 밥맛이 좋습니다. 적응 지역은 전북과 전남 지역입니다. 강점으로는 흰입 마른병이나 줄무늬 입마른병, 이삭도열병의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참동진이 100점 만점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벽키를 보시면 신동진은 77, 참동진은 79입니다. 어떻게 보면 2cm가 더 큽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 보니까 도복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수바라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양보다는 분명히 줄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흰입 마른병, 그리고 줄무늬 마른병, 이삭도열병이 강하다고 해도 다른 모든 병들까지 다 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똑같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의 벼농사의 문제점 한번 봤는데요. 저희 조기 모짜리 설치 및 밀파로 입고병이 발생하기도 했고, 하우스 용묘 온도관리 미수, 저희가 하우스 육묘장을 들어가 봤을 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정말 찜질방 같은 정도로 고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고온 관리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작년에는 봄 가뭄이 정말 심했죠. 물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양하시기도 어려웠고, 또 제초제를 하셨는데 물을 못 드니까 제초제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분월 억제나 잡초를 잡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질소질 비료 과비, 저희 작년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나갔죠. 그래서 다행인 건지 저희는 조금 그나마 잠잠하게 지나갔던 걸로 보이는데, 이 바람에도 좀 쓰러진 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락답, 그러니까 양분이 떨어진 노와 납에서 조기 이양으로 깨시무늬병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제 진행하는 교육을 들으신 후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치시고 이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삼동진벼 재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자 파종, 이양 적기, 재식 밀도, 12순으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자 준비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나 자가체종 종자를 이용하시는데요. 자가체종 종자를 이용하실 때는 꼭 탈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종 종자와 자가체종 종자 모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뜸묘나 키다리병 등 초기 용묘에 병해충 발생이 많아집니다. 소독 방법으로는 크게 온탕 침병과 약재 침지 소독이 있습니다. 이 온탕 침법과 약재 침지 소독을 병행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니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독을 한 후에는 싹틔우기를 30에서 32도씨에서 하루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탕 침법입니다. 온탕 침법은 벽실을 60도에서 10분 또는 65도에서 7분간 진행을 하시는데요. 하신 후에는 바로 10분간 냉수를 처리를 하셔서 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통 종자 발화기를 겸용한 온탕 소독기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 온탕 소독기의 온도 센서와 기포 발생기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온도 센서에 이상이 있어서 벼가 삶아지기도 하고 소독이 제대로 못할 때 되기도 하는데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에 담그실 때는 벼 종자를 10에서 20kg 정도로 한 망에 담가서 하시는데, 이 벼 종자를 많이 과다하게 담을 정도는 골고루 소독도 안 되고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적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종자량의 10에서 20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약제 침지 소독입니다. 그 약제마다 희석 배수를 꼭 지켜주시고 이 역시 침지 시간과 온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30에서 32도씨에서 48시간입니다. 소독한 후에는 맑은 물로 2번에서 3번 깨끗이 씻어서 그 후에 싹 틔우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제 저항성이 생깁니다. 같은 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약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제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종자 소독약을 새로이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자 소독을 통해 예방되는 병으로는 도열병이나 깨씨 무늬병, 선충, 키다리병 등이 있습니다. 소독을 한 후에는 30에서 32도씨 48시간 싹 틔우기를 하루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싹 틔우는 기간은 싹을 알맞게 틔우는 정도가 1에서 2mm 정도입니다. 싹이 너무 길게 되면 파종구가 막히고 싹이 떨어지고 잘리겠죠. 그래서 균일한 파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싹 틔우기 길이를 확인하시고 뭐 하루나 아니면 반나절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파종량이 튼튼한 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종량이 많으면 모가 당연히 영약해지고, 그리고 파종 상자에 보시면 양분은 한정적인데 모가 많이 들어있으면 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모끼리에 서로 양분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생육이 불균일해집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파종량이 적으면 당연히 결주 발생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의 적정량은 어린 모는 상자당 220에서 230, 중묘는 140에서 150g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파종량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토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벽시들이 서로 많이 겹쳐져 있는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많이 파종하셔서는 안 되고요. 상토가 어느 정도 보이거나 너무 벽시가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파종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육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다리병입니다. 이 증상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잎이 신장되는 시기부터 잎이 가늘고 연약하게 이상 신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색은 연한 황록색을 띠고요. 이 감염 원인으로는 토양 감염이 되거나 종자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자 소독을 철저하게 온도와 시간을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뜸묘입니다. 이 뜸묘의 증상은 낮에는 시들시들하고 밤에는 다시 쌩쌩해지는 현상을 3-4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원인 같은 경우는 토양 수분이 적을 때, 저희 혹시 농 모처리 하실 때 땅이 판판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물에 닿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닿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 토양 수분이 적을 때 뜸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 모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편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클 때, 토양 산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이 뜸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 내 적절하게 수분 관리를 해주시고 주야가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토의 pH는 4.5에서 5.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토를 절대 묵은 상토, 한 1년이 지난 상토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분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용했던 상토, 뜯어놨던 상토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묘 상자도 꼭 사용했던 거는 깨끗이 세척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썩은병, 모잘로병, 이꽃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이꽃병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곰팡이가, 밑부분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이 원인으로는 병원균이 토양 감염을 하거나 출하 시에 고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반드시 재사용 육묘 상자는 꼭 세척해 주시고 온도 잘 맞춰 너무 고온되지 않게 출하 시에는 30에서 32도, 녹화기에는 25도씨 내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유명한 아마 많이 아시는 약재인데 이 다찌밀 분재를 파종 전 상토에 혼합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액제로 희석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뜸묘와 모잘록병, 이꽃병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 다 모가 연약하고 기온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뜸묘는 생리장애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발생이 보이지 않고요. 모잘록병은 곰팡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뜬면은 밑에 뿌리가 섞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뿌리까지 통째로 끌어올려지고요. 모잘록방 같은 경우는 딱딱 똑똑 끊겨서 지대분 그러니까 당기면 끊어져서 지대부만 뽑히게 됩니다. 다음은 육묘하실 때, 비닐하우스에 육묘하실 때 주의점입니다. 비닐하우스 육묘는 고온 주건이 되기 때문에 육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 비닐하우스 육묘를 하실 때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온 육묘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25도가 넘지 않도록 낮에는 출입물을 좀 여다가 조절을 해주시고요. 육묘 온도는 평균 18도 내외입니다. 다음은 이양입니다. 이양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요. 3월 달에는 논두렁을 좀 다듬어 주시고 4월 때는 로터리를 해주시고 5월 달에 이제 썰해지를 해주시고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꼭 적기 이양이 등숙 기간의 조건 중요한 주요인 미질에 영향이 큽니다. 빠른 이양을 하셨을 때에는 출수기가 빨라져서 고온기 등숙으로 금간살 그리고 외관의 품질 저하 그리고 단백질 함량 저하로 미질,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효분열, 이상이 생기지 않고 축적이만 하는 그런 무효분열이 많아지고 병충해 발생이 많아집니다. 빨리 심다 보니까 초기에 냉해로 활작과 생육 부진이 일어납니다. 적기보다 늦게 하셨을 경우에는 포기수 확보, 영양 생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포기수 확보 어려움, 수량 감소, 청미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간부 같은 경우는 5월 19일에서 5월 25일 사이고요. 저희 중평하부 이 지역에는 적기 이양은 5월 25일에서 6월 10일 간격입니다. 이때 이양을 하시려면 모짜리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쯤에 모짜리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식 밀도입니다. 보통은 간헐적으로 70주, 80주 많이 하셨을 때인데요. 요즘에는 드문모 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문모 심기는 이제 파종량을 더 늘립니다. 한 판에 280에서 300g. 대신에 이 드문모 심기 육목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상자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파종량을 많게 해서 모판 수를 좀 줄이고 나중에 심을 때는 좀 포기수를 50에서 60주로 하는데 이렇게 모판 수도 줄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좀 절감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기당 모수는 3개에서 5주입니다. 하지만 파종량이 혹시 많아버리면 이 숫자를 지키시기 어렵습니다. 3개에서 5개 파종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시면 9개까지도 들어가는데 저희 포기당 모수 만약에 한 주만 있어도 여러분 이 한 주가 새끼를 쳐서 나중에는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포기당 모수 3개에서 5개쯤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관리입니다. 저희 일단 이양을 하시고 난 뒤에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깊게 대주셔야 합니다.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벌을 좀 지지해 주기도 하고요. 잎의 수분의 증산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린 후에는 유효 분열기라고 해서 참새끼를 칠 때입니다. 그래서 얕게 대주시는데 이 얕게 대주면 수온이 올라가기 쉽겠죠. 수온이 올라가면 줄기 아래분에 있는 생장점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분열, 가주치기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착기에는 깊게 대주셨다가 유효 분열기, 그러니까 활착기가 한 일주일 정도 가량 깊게 대주셨다가 그 이후에 자리가 잡고 나면 유효 분열기 때는 얕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효 분열기라고 저희 벼는 생육기간 내내 뿌리가 물에서 자랍니다. 근데 뿌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이 좀 없어야 얘네도 물을 찾으러 더 많이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물때기라고 논 바닥이 금이 갈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물때기 기간은 출수 전 40에서 30일 정도로 5일에서 10일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잘 잡히게 된다면 양분 흡수도 더 좋아져서 지상부가 양분이 좋겠죠. 그래서 튼튼해져서 도복에도 좀 강해집니다. 그리고 수인기, 이삭이 될 때는 물 걸러대기로 3일 관수, 2일 배수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물을 아예 빼시는 게 아니라 물을 댔다가 물을 빠지면 다시 한번 그냥 대줬다가 또 저절로 빠지면 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뿌리 기능 촉진이나 유해 물질 제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수기, 이삭이 올라올 때는 보통으로 대주셔서 가루 바지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완전 낙수 때는 완전 물때기라고 하죠. 출수 30에서 32일 전후로 시시해 주시고 이렇게 완전 말수하시게 되면은 농작업이 수확하시기에도 편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정 시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여라라고 하시는데요. 새누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도 잘 쓰러지지 않았던 벌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나온 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소질을 고품질은 9kg, 최고품질은 7kg까지 줄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질소질을 많이 주시게 되면 질소는 잘 주면 정말 보약이지만 많이 주게 되면 복약입니다. 많이 주게 된다면 밥맛을 떨어뜨리고 도곡도 많아지고 병해충 발생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식이량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초 관리 부분입니다. 초기 제초제는 모내기 전이나 모낸 후에 5일 전에 처리를 해주시는데 초기 제초제는 보통 토양 처리제입니다. 그리고 중기 제초제는 모낸 후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요. 저희는 이양 동시에 중기를 같이 하는 이양 동시 제초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초제를 뿌리시고 물을 한 5cm 정도로 한 5일간 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지속되고요. 제초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쪽으로 모여서 한쪽이 약해를 받기 쉽거든요. 그리고 논이 평평하지 못하면 약재 깊은 곳에는 약재 그런 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재 효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 제초제는 저희 초중기 제초제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아직도 있을 때 그때는 후기 제초제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후기 제초제는 꼭 사용 시기, 약재마다 사용 시기를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후기 제초제는 식물체에 직접 경역 살포해줘서 식물체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시기별 병해충 방제는 저희 파종하기 전에 종자 소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육묘상 처리제, 그리고 이삭태기 출수 전후로 병해충 공동방제, 요즘에는 항공방제 많이들 하시죠? 이 항공방제 때는 살균제, 살충제를 섞고 또는 사종복비를 함께 끓여주시게 됩니다. 등숙기에는 혹시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종자 소독으로 방제 가능한 병해충으로 먼저 도열병이 있습니다. 도열병은 여름철에 좋은 저온과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도열병이 잎에도 발생하게 되면 목과 이삭까지 퍼져나가서 수량과 품질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열병은 종자 소독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하지만 종자 소독을 한번 하시고 난 후에 한 7일 후쯤에 한 번 더 해주셔야 역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시는 이 깨씨무늬병, 이렇게 점박이처럼 암갈색의 반점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비절현상, 그러니까 땅에 힘이 떨어졌을 때, 양분이 많이 소실됐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화학적 약제보다는 좀 경종적 방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유기질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볏짚을 다시 환원해 주시던지 하는 식으로 토양을 다시 개량해서 해주셔야 이 깨씨무늬병을 조금이나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을 너무 빠르게 하셨을 때 그러면 본답에서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후기에 가서 깨씨무늬병 발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기 이양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육묘상자 처리제로 방제 가능한 병해충입니다. 도열병, 흰잎마른병, 그리고 이 잎진무늬 마른병은 고온 다습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밀식을 하게 된다면 통풍이 잘 안 돼서 이 병 발생도 많아집니다. 밀식에 유의해 주시고 이 벼물 바구니는 성충은 잎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충은 뿌리를 가해야 합니다. 뿌리를 가해하게 되면 양분 흡수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분열도 많이 줄어듭니다. 분열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이 애멸구는 잎을 흡집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줄무늬 잎마른병과 오갈병을 좀 감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 육묘상 처리제 방제를 통해서 이 병들을 예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출수 전후에 하셨을 때 방제 가능한 병으로 이 이상 누룩병, 혹시 논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깐부기병이라고 하는 그 병들. 이 알이 까맣게 변해져. 처음에는 갈색이었다가 까맣게 변합니다. 이 이상 누룩병 같은 경우에는 출수기 때 저온 다습해서 이제 생기는 병인데요. 이 까만 알이 생기게 되면은 이 병균이 그대로 논에 남아있어서 다음 해 병에 적기 시기, 얘한테 딱 발병하기 좋은 시기가 돌아오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세균 별마른병 같은 경우는
출수기 때 고온을 만나면 생기는 병인데요. 이 벼알이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삭이 안에 차지를 못해서 숙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종자 전염으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종자 소독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 벼멸구는 줄기 아래쪽에 멸구들이 진짜 우글우글하게 모여서 집단 서식하는 벌레입니다. 애멸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이 벼멸구는 집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가해하고 호퍼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화명 나방입니다. 이 이화명 나방은 줄기 안쪽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제를 통해서 이러한 병들을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확 부분입니다. 알맞은 수확 시기는 한 이삭의 벼알이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하시면 청미, 아직 다 등식되지 않는 청미나 미숙립이 발생하고 너무 늦게 수확을 하시면 기형립이나 피해립, 동알립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수확 시기는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삭이 출수가 8월 상순경에 됐으면 이삭 팬 후에 40에서 45일경이 수확 적기고요. 중생종은 출수가 되고 난 후에 45에서 45일, 중만생종은 50에서 5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입니다. 여러분 건조 밥맛이 좋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이 조금 높아야겠죠. 하지만 저장을 위해서는 14에서 15%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 건조하실 때는 종자용은 40도씨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걸 너무 과하게 온도를 높이시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자용은 꼭 40도 맞춰주시고요. 식용은 5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온이 되게 되면 발화율이 떨어지고 단백질이나 전분 변성이 일어나서 식미가 감소합니다. 건조하실 때 요즘에 천일 건조는 많이 안 하실 텐데요.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도로에 망사를 깔고 건조시키는 방법과 요즘에는 이제는 기계 건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수납식 건조기에서는 종자용은 40도씨, 소비용은 50도씨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력 증진이라고 토양을 좀 힘을 끌어올려 주시는 방법인데요. 토양 개량, 일단 객토의 방법은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해신무늬병이나 이런 게 발병을 했을 때는 유기물, 퇴비를 넣거나 벼집을 되돌려 환원해 주셔야 됩니다. 규산질 비료는 잎을 꼿꼿하게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꼿꼿하게 세면 햇볕도 더 잘 받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됩니다. 3년 1주기로 공급을 해주시고 기준 함량은 157mg이나 지금 논에 있는 상태가 70에서 80mg인 수준인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 주기 2주 전까지 씨바르당 180에서 220kg 정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작년의 벼 농사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조기 못자리 설치 및 밀파는 적기 못자리 설치, 정량, 파종, 육모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시고요. 하우스 육모 온도 관리를 꼭 고온으로 하시지 않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혹시 재배하시는 분들은 더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 조사료 자체에 대해서도 양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 시에 질소 감축 그리고 비료를 적정 시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참동진을 재배하면서 유의점이 있겠지만 제가 꼭 이것만은 지켜주시자 한 것을 꼭 크게 3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적기 이양, 두 번째는 적기 병해충 방제, 세 번째는 적정 질소질 비료 사용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첫째, 네, 둘째, 적기 병해충 방제, 셋째, 적정 질소질 비료 사용입니다. 첫 번째로, 적기 이양입니다. 아까 저희 중평 같은 경우는 25일에서 6월 10일이 이양 적기라고 했는데요. 이 참동진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이 이양 적기입니다. 이때 이양을 하시게 된다면 적정 출수기, 이삭이 올라오는 시기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기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크게 이양정 육묘상 처리와 출수 전후 항공 방제, 출수 10일 전에 하고 출수 10일 후에 또 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병들, 앞서 보신 병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병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약을 하시기에는 정말 번거롭고 힘드시겠죠. 그래서 약 방제를 하실 때는 꼭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여서 종합방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방제는 모내기 전 기본방제, 모내기 전 육묘상 처리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하는 기본방제가 있고요. 혹시 그 사이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보완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적정 질소질 비료 사용입니다. 제가 올해도 이렇게 쓰러진 논을 봤습니다. 정말 애쓰게 키운 벼들이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참동진도 안타깝지만 도복에 약합니다. 도복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비료인 이 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도복과 병해충 발생 그리고 밥맛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질소질 비료를 꼭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줄여주셔야 하는데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적정량은 시바르당 7kg입니다. 누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비료는 크게 맞춤형 비료와 완효성 비료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밑거름과 이삿거름을 2대1 비율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kg의 양을 나누어서 주시는 건데요. 밑거름을 5kg 하셨다면 이삿거름에는 2kg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X를 쳐뒀죠. 이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맞춤형 비료에 비해서 %가 높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한 번에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삿거름을 생략해 주셔야 합니다. 이삿거름을 주시게 되면 과비에서 쓰러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다만 좀 고려하셔야 할 점은 땅마다 좀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래땅, 사질토해 같은 경우는 양분을 흡착하고 있는 힘이 좀 잘 빠지죠. 그래서 이삿거름을 주어야 할 시기에 정말 노랗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흩어뿌리는 식으로 조금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동진을 재배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적기 이양과 적기 병해충 방제 그리고 적정 질소질 비료를 사용을 통해서 저희 정말 바람입니다. 황금 물결 참동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동질 생산기술에 대해 강의한 농촌지도사 박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